회피해왔던 거, 내가 억압해왔던 이러한 부분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그동안에 해왔던 내 행동이 그러한 문제를 만들었다면 그 행동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어떻게? 반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아주 상식적으로 쉬운 이야기야. 반대로 하는 거다. 왜? 우리의 행동은 자신의 욕구를 드러나는 행동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자신의 욕구와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 내가 저 사람을 아주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눈길을 안 준다든지 애써 무시한다든지 이게 뭐죠? 자신의 욕구와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이 행동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하는 것을 욕구와 감정을 좋아한다, 관심 있다 라고 표현하게 만드는 거. 그게 반대로 하기. 왜? 지금 내가 문제가 없는 상황을 반대로 할 필요는 없잖아. 지금 문제가 있거나 그러한 부분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상황, 이 상태는 그동안에 내가 선택했던 것들이 잘못된 거거든. 그렇다면 이 잘못된 것이 이 결과를 만들었다면, 이 나쁜 결과를,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잘못된 선택을 바꾸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바꾸자고? 반대로 한다면 이 결과도 반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반대로 하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신이 되게 미워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자기 자신이 해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해보기 전에는 저 사람 저렇게 미웠는데 자신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행동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입장 바꿔 생각하자. 역지사지라고 하죠. 역지사지. 좀 더 쉽게 하면 고정된 행동 패턴을 깨는 거예요. 고정된 행동 패턴을. 고정된 행동 패턴을 깨므로 해서 내가 한쪽 면만 보고 있었던 걸 반대적인 부분을 가져왔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양극성이죠. 이 양극성이 뭐 되나요? 통합되어 버리잖아요. 나는 이쪽 면만 보고 있었는데 상대 입장이 돼서 그걸 행동을 내가 그대로 내가 해보니까 내가 반대적 입장에서 해본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봤던 관점과 상대방 입장이 돼서 내가 해본 행동이 두 개가 뭐 되나요? 통합된단 말입니다. 그 양극성이 통합되어 버립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럼 이제 실습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소심하고 위축된 사람에게는 어떠한 코칭과 훈련을 시키면 될까요? 소심하고 위축된 사람. 자신감 있게 행동. 그렇죠. 자신감 있게 행동하기. 그러니까 앞뒤 구분하지 않고 나서는 행동을 하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소심한 위축된 사람에게는 뭐 해준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생각하지 말고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앞에 나서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코칭사나 상담사가 그런 기회를 부여해주거나 제공해준다면 나는 절대 나서면 안 돼. 나서는 건 불안한 거야. 끌리는 거야. 여기에 한쪽 면에만 묶여 있었잖아. 근데 그걸 반대로 하기는 뭐예요? 나서서 직접 해보는 거를 해보니까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원래 할 수 없다는 거하고 통합, 양극성이 통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반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협조적이고 고분고분한 사람, 그거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협조적이고 고분고분한 사람. 근데 너무 협조적이고 고분고분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너무 손해를 많이 본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심술궂고 비협조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심술궂고 비협조적인 행동을 하도록. 매사에 양보만 해주는 사람에게는 자기 욕심을 내서 양보 없이 자기가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라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는 전인교육이라고 합니다. 전인교육. 이 전인교육은
완전한 인간을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이죠. 그렇다면 그건 우리 이러한 멘탈 공부에서 본다면 이건 뭘까요? 전체성이죠. 전체성. 내가 양보만 해준다는 것은 뭐가 한쪽 면만 발달되어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양보만 하는 사람에게 양보 없이 자기 걸 먼저 챙기게 하는 경험을 많이 해준다면 이게 때로는 내가 양보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내 걸 주장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요즘 아이들 키울 때도 그런 말이죠. 우리 아이는 너무 착해요. 그 착한 한쪽 면만 부각시키면 사회적으로는 이 아이가 어떻게 되나요? 바보가 되잖아요. 자기 걸 주장을 못하니까. 남이 때리는데 나는 무조건 참아야 돼로만 교육시킨다면 한쪽 면만 발달시키잖아요. 참아야 돼가 아니고 때로는 이런 참는 것만 훈련된 사람에게는 뭐 해야 되나요? 공격하는 것도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내가 공격해야 될 때는 공격할 수 있어야 되고 참아야 될 때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양극성의 통합 아닌가요? 그래서 이 반대로 하기는 어떻게 보면 양극성을 통합시켜주는 하나의 기법이라고 볼 수도 있죠. 냉정하고 쌀쌀한 사람에게는 유혹적이고 따뜻한 행동하기를 훈련시킵니다. 자기 비난이 심한 사람,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는 사람에게는 그 비난을 원래의 대상에게 향하게 해주고 쉴 새 없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뭘 훈련을 시키게 될까요? 침묵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반대로 하기. 그 다음 강박적인 사람에게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강박적인 사람은 이거를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 이걸 꼭 지켜야 되는 거거든. 집안에 물건도 딱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 바닥에 먼지 한 톨에 있으면 안 되고 이게 강박이잖아. 이 강박이 심한 사람에게는 물건을 흩트리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훈련을 시키고 그러면 이래 해도 아무렇지도 별 내게 위험한 건 아니잖아. 그럼 이게 두 개가 통합이 된다. 그럼 성적으로 되게 억압된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애로 배우다라는 상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부분에서 양극성이 통합되게 만들어준다. 지나친 양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앞에 단서가 있죠. 지나치다 이 말이죠. 뭐든지 과유불급입니다.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 있죠. 지나친 양심적인 사람은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기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지나치게 남성적인 행동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여성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거나 좀 수동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반대로 하기입니다. 내용이 좋죠? 네. 다음 창조적 투사입니다. 투사가 뭔가요? 투사가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투사라는 게 없다면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까요? 투사라는 게 없다면 투사는 자신이 과거에 학습하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비추어 보는 거거든. 만약에 비추어 보는 게 없다면 투사할 수 없다면 저 사람이 저런 옷을 입고 저런 인상을 쓰고 저런 말을 했던 사람이 과거에 나에게 사기를 친 경험이 있다. 나는 앞으로 그와 비슷한 사람을 보면 과거의 그 경험을 비추어서 이 사람이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구나. 그러면서 나는 사기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투사는 긍정적인 원래 기능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내 자신의 족쇄가 되는 것을 병적인 투사라고 그러고 원래 투사는 창조적 투사입니다. 창조적 투사. 투사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라는 전제로 보는 거예요. 자, 창조적 투사는 뭘까요? 이 자신이 투사 행위의 주체임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것. 자기 자신이 투사 행위의 주체임을 알고 있는 것을 창조적 투사랍니다. 그럼 병적인 투사는 뭘까요? 반대 아닐까요? 이러한 투사물이 투사된 현상이 자기 것임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투사한 그것이 절대적인 진실이다. 절대적인 사실이라고 착각한다.
그게 병적인 투사예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창조적 투사는 뭐라 했나요? 자신이 조사행위 주체임을 알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거. 그 병적인 투사는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비추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비추온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건 절대적인 실제 사실이다라고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사하는 사람과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투사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부딪히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죠. 왜? 그 사람은 끝까지 자신이 투사한 것을 진짜라고 계속 믿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하면 벽이 생기는 거예요. 숨이 팍팍 막히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게 병적인 투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어느 한 사람이 그런 걸 갖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창조적 투사와 병적인 투사를 함께 갖고 있다. 그런데 이 병적인 투사가 너무 심해졌을 경우에는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남을 외국에서 바라보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죠. 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저래 말하는 것은 내 것을 빼앗아가기 위한 의도가 있어. 전부 다 저 사람은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야. 자신이 과거에 그런 공격당했던 아픔, 억압된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또 때리려고 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또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저 사람이 또 나를 비웃고 있구나. 전부 다 투사하고 있는데 그 투사는 누가 만드는 건가요?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병적인 투사라면 여기서는 무슨 투사를 이야기하고 있나요? 창조적 투사를 이야기해요. 창조적 투사를 우리는 병적인 투사를 알아야 창조적 투사에 대한 이해가 쉽죠. 심리치료는 병적인 투사를 뭘로 바꿔주는 건가요? 창조적 투사로 바꿔주는 것이 심리치료예요. 다시 한 번 더, 심리치료는 병적인 투사를 창조적 투사로 바꿔줘요. 여기서 보세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투사하고 있나요, 지금? 자신의 과거의 좌절, 실패, 이러한 경험들로 가지고 모든 걸 비추어서 보고 있거든. 자기가 뭐 하고 있나요, 지금? 투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투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절대적 실제 사실이라고 자기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울해 빠져 있는 거죠. 자, 이제 창조적 투사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병적인 투사를 창조적 투사를 바꾸는 것이 결국 심리치료다. 모든 심리적인 질환에는 바로 이 병적인 투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창조적 투사는 다시 한번 봅시다. 자신의 지각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고 자신이 알았던 것이 이것이 투사구나 알아차렸다면 그 투사를 할 수 있다?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 중에 처음에는 자신의 투사된 걸로 주장하다가도 옆에서 그건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라고 하면 그 투사 이건 그렇구나 이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내가 투사했네 라고 알아차리면서 상대방이 조언해줬던 것에 대해서 알아요? 급히 수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죠. 근데 만약에 자신이 투사한 거를 다른 사람이 그건 그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데도 병적인 투사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이게 진짜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서로 하려는 대화를 하게 되나요? 이기려고 하는 대화를 하는 것이 결국 병적인 투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투사구나 나의 투사였구나 내가 비춰봤던 것이구나 왜곡시켰던 것이구나 안다면 그것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수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수정할 수 있는 거 수정해야 된다. 그 순간 우리는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걸 투사를 수정하는 순간 모든 관점이 바뀌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 투사, 창조적 투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러한 행동을 자기가 연기를 해보는 것 또는 놀이나 이런 연기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과 접촉함으로 해서 아 이건 나의 투사일 뿐이다. 나의 투사구나. 알았다면 아 그럼 이건 내가 바꿀 수 있다. 그 바꾸는 순간 나는 이미 그런 병적인 투사에서 뭐 되나요? 자유로워져 버렸어요. 그럼 아까 이야기했죠. 심리치료는 병적인 투사를 어디로? 창조적 투사로 바꾸는 것이니까 그것만 바꾸는 것만 하더라도 이미 내가 보는 그 대상과 세상이 바뀌어버리니까 그 심리적인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